자,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그 좀비가 터진 세계관.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라는 이야기인 거죠. 문제가 12개고 결과가 11개인가 봐. 당신은 길을 가다가 외진 길에 주차된 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외진 길을 가던 도중 탈탈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본래라면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계속 한 곳에 멈춰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의문과 함께 끌려온 당신은 이윽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된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에 걸린 상태였죠. 게다가 트렁크에는 가지각색의 식품들이까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당신은 마침 이틀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왜 시동이 걸린 채 숲에 있는 걸까요? 정말로 여기 있는 물품들을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걸 보면은 어쩌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내가 숲에서 차를 발견했는데 차에는 식품이 막 담겨져 있어. 첫 번째, 트렁크에 식품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가도 알 사람이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물자를 내려둔 본인의 잘못이다. 두 번째,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한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야호! 차를 통째로 들고 가져간다. 자, 세 번째,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좋건 나쁘건 막 집어가는 건 원한을 가질지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차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와, 야, 2번보다 더 심해. 차 주변에 숨어있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 걔네들이 들고 있는 것마저 다 가져간다. 진짜 사람 새끼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시동이 걸린 걸 본다면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군가 안에 합류하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다가 우호적으로 다가간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날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을 입증하고 입지를 굳혀서 영향력을 얻으면 지금 생활보다 편할 거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하되 만약 그들이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많은 물자와 멋진 차를 챙기고 도주한다. 이건 뭐야? 이건 사이코패스 아니야? 친하게 접근을 해놓고 통수 친다. 아니 왜 굳이? 근데 좀비 세계관에서 많은 식량을 싣고 있다? 충분한 물자를 보급받고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뭐야? 그 안전지대에 나도 같이 가면 좋겠지. 물론 나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사실 차 들고 째버리면은 추적할 수 있냐? 못할 것 같은데? 번호판으로 안 돼? 번호판이 의미가 있나? CCTV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차에 기름이 많다? 차 들고 째. 근데 차에 기름이 없다? 그러면은 식품들만 챙겨서 가야겠어. 몰래. 너무 많이 챙기지 말고 눈치 못 챌 정도로만. 첫 번째, 당신은 라디오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흘러나온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가 잡혔고 국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자분들에겐 안전한 숙소와 식량, 식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군경,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한 국민분께서는 정부? 그런 것이 남아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멀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백신의 희망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백신을 만들었다. 임상실험 당할 사람 와라! 이런 상태죠 지금? 근데 이거를 송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인지도 일단 몰라.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그렇지 않냐? 일단 4개 중에 봅시다. 방송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가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진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게까지 하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갈 길에 오른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또라이지. 야, 라디오까지 방송하고 있는 정도의 병력인데 어떻게 습격을 해서 해. 게다가 얘네들은 지금 바이러스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실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자살행위지. 4번, 그곳에 가서 물자를 얼마 훔쳐 몰래 빠져나오면 어쨌든 간에 좋을 것이다. 처음에는 임상실험자인 것처럼 갔다가 거기서 식량만 몇 개 챙기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멍청한 행동이에요. 4번. 4번은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 게, 왜냐면은 2번처럼 접근했다가 진짜 안전한 곳이면은 굳이 물건을 훔쳐서 빠져나올 필요가 없잖아. 근데 2번처럼 접근했다가 진짜 위험한 곳이었어. 그러면은 빠져나가게 두진 않지. 4번은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이야. 아, 몰래 간다고? 그곳에 몰래 갔다가 몰래 빠져나온다고? 근데 몰래 가도 의미가 없는 게, 얘네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몰래 진입이 가능할까? 일찜의 메타. 일찜의 메타. 자,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저는
2층 건물의 2층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한적하게 그지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 있고 의자들은 모조리 넘어져 있는 난장판이 되었으며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내다보니 저 아래에는 유리 조각 파편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의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건물 안쪽에서 시선을 돌려 수색하려는 참에 밤의 침묵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황급히 내다본 창문 밖 도로에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뛰어나온 좀비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 2층은 물자가 꽤 많이 남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만약 저 사람이 산채로 좀비한테 뜯어먹히게 내버려둔다면 넉넉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요? 고민한 동안에 저 사람은 왼팔이 물리는 게 보입니다. 이제 어떡하죠? 당신에게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은신처를 가지고 있던 애가 지금 좀비한테 포위된 상태야. 그러면은 얘가 죽으면 내가 챙겨갈 수 있어. 질문 좀 볼게요. 적어도 고통 없이 죽음을 줘야 한다. 물건을 조금밖에 챙기지 못하지만 권총 한 발로 산채로 물어뜯기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다. 이미 물렸으니 별 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 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물건도 챙긴다. 저 사람의 죽은 덕분에 내가 물건을 더 챙길 수 있으니 총알도 아낄 겸 살인도 하지 않는다.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구하면 살 수 있다. 권총이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으니 저 사람에게 포위한 좀비를 해치우고 구출한다.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한 명에게 어서 구하지 않겠냐고, 아니면 적어도 써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대신 그에게 가거나 소개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팀원한테 소개한다. 나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 이거 닭이 아니야? 너무 뻔한데? 이거 2번인데 너무 뻔한데? 그치? 이미 물렸다며. 아니 안 물렸으면은 내가 사격을 고민해볼만 해. 근데 물렸다며. 그럼 왜 해? 물린 사람이 항체일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은 못 살아남아요. 아니 고통 없이 죽음을 주는 거는 나도 동의를 해. 근데 내가 권총이잖아 지금. 소음기도 안 달려있고 쏴가지고 쟤 죽여. 그 이후에 어그로는 어디로 와? 쏜 나한테 오잖아. 그럼 좀비들이 쳐다보면서 다 달려올 거 아니야. 2번이지. 총알 아끼자.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가던 중 아직 해지지 않은 오후 날파리가들이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 전신추를 들이받은 차 한 대와 털린 지 꽤 지난 듯한 상가만들이 있습니다. 키키키키 어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간신배 같은 목소리의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가려던 골목 구석에 야구바따와 오한마로 무장한 불량스러운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채 20대 청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일로 인해 권총이 약 3발밖에 남지 않은 걸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물건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이 몇 발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같이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히 총알 낭비를 할 수 있다. 총알을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다면 딱 한 발 정도만 위험용으로 사격하고 모두 흩어지면 빨리 자리에서 벗어난다. 굳이 총알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선 조용히 지나쳐갈 필요가 있다. 햇병아들의 무장과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방을 들고 있는 녀석의 물건이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된다. 3발을 모두 쏴버린다. 자, 그리고 아마 저놈들이 모두 지금 상황에서 털어먹기 딱 좋을 것이다. 총도 없을 것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싹싹 털어가자. 이건 죽이지는 않고 애들을 협박해서 털어간다. 자, 불량배들이 쫓아내고 위협받던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한 상태라면 영입을 제의한다. 방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하지 않겠냐고. 이거 뭐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2명이야 지금? 난 나 혼자 다니고 있던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봤던 거 아니야? 그 2층에서 쏠 때? 근데 20대 청년이 위협받고 있었다고 해도 얘가 착하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죽이고 내가 다 챙겨가면 안 돼? 총알 3발 다 쏴버리고 다 챙겨가면 안 돼? 총매대? 근데 총알은 이럴 때 써야 돼. 총알은 어차피 좀비한테 쏘는 건 의미가 없어. 좀비한테 총을 쏘는 상황이면은 이미 그 상황은 내가 위험한 상황이야. 총알을 좀비한테 쏴야 되는 순간이다? 그건 늦었다라고 보면 돼. 그 순간은 어차피 살아남지 못해. 총알을 쏘더라도. 지금이 총알을 쓸 타이밍이야. 자,
당신은 상당히 우호적인 생존자들과 조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에게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면이긴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하기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 공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방공호 60초야? 이런 상황에서 쓸 줄 몰랐다고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며 당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말리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생존자들의 말을 믿는 것도 괜찮을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뭐야? 전 거랑 이어지는 거야? 아, 나 총알 이미 3개 써버려서 총알 안 남았어. 얘들아 어떡해. 깡패 2명하고 청년 쏴버려서 총알 안 남은 상태야. 수상하게 그지 없다.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있어야 좋을 게 어딨다는 거야.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이 별로 없다면 훔쳐서 딱 좋을 곳일 터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간다면은 총이 빈 상태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은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혼자서 독타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들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은 머무르기 딱 좋은 곳 아닐 터일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머무르기 좋은 곳일 테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도 비어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 있다. 총알은 없지만 총으로 위협한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단단히 각인시켜두던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내가 거기서 지도권을 휘어잡는다면 흑심을 품고 동맹을 한다. 아, 들어가되 거기서 권력을 얻는다. 거기서 땅 따먹기를 한다. 거기서 내가 상위 티어에 올라간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졌을 때 그때 홀라당 다 챙기고 나온다. 반공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왜 굳이 인원을 더 모아?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면은 사람이 착한데도 정도가 있어.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식량을 왜 나눠? 좀 이상하지 않냐? 얘들은 심지어 반공호에서 지낸다며. 노동력이 필요할 일이 있나? 아, 가축이야? 내가 가축이야? 아하, 내가 가축인 거구나. 내가 고기가 되는 거구나. 걔네들의 식량이. 표정이 선하기 그지없고 신뢰도 약간 갑니다. 표정이 선하겠지 당연히. 사이비 새끼들도 자기네들 종교 권유할 때는 표정이 선해요. 그 선한 표정으로 사람 때려 죽이지.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식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어. 내가 식량이라도 조금 남아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총알이라도 남아있고. 내가 지금 식량이라든지 물품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 지금 식량도 없고 총알도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면 거절은 좋지 않아. 그렇다는 건 뭐야? 이 반공호에 가서 물건을 챙기든 반공호에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든 해야 된다는 얘기긴 해. 5번이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갔다가 거기 일이 힘들어진다? 나오는 게 맞다. 근데 못 나가게 하면 나올 수는 있긴 하냐고? 아니 근데 가긴 가야 되는 건 맞긴 해. 왜냐면 식량이 없거든 나는. 어차피 안 가서 죽나 가서 죽나 똑같아 씨. 내가 지금 식량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안 가면 죽어. 근데 가면은 반반의 확률로 살 수도 있고 걔네한테 죽을 수도 있고. 그럼 가야지. 별 수 없지. 가자. 가자.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했다.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에 우거진 곳에서 풀숲에 덩그러니 있는 생존자를 발견. 더블백을 둘러매고 있던 그는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한 보인다. 움직임이 얕지만 숨은 쉬는 것으로 보아하니 분명 살아있는 상태였고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 도로까지 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지 아주 곤히 잠들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처참한 몰골의 좀비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과 당신만 지금 여기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좀비도 없고 나랑 얘만 있다. 그를 깨운 다음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은 누군가 또 이 사람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도 같기 때문에 깨워두는 편이 그에게 있어서 좋다.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중에 추격당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은 것 같으니 길에서 완전히 무방비되는 상태면 아무래도 이 사람 잘못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죽을 작정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 물건만 빼돌려서 지나쳐간다. 괜히 물건에 손대기도 그렇고 깨워서 오히려 나를 위협한다면 그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냥 후환 없이 갈 길을 가는 게 좋다. 날 잡아가쇼 하고 있는 걸 보니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피를 보면 아니 말을 왜 이따구로 써? 어? 초메테?
네 번째는 죽여버린다. 죽인 다음 물건도 약탈해 가겠죠. 다섯 번째는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엔 버겁다. 나 혼자 남아있는 상태죠? 동행 만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얘기해보고 괜찮으면 같이 갑시다. 나 혼자인 상태니까. 당신의 동료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라고 얼마 전에 어찌저찌 합류하게 된 당신의 동료. 야, 이거 스토리물이야? 그 아까 전에 쓰러져 있던 남자애 아니야? 지금 어찌저찌 합류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저함이 담겨져 있지만 끝내 당신을 신뢰하고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갑니다. 나 물렸어. 천천별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택가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 좀비를 처음에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린 다음에야 끝냈대요. 예. 그의 물린 손은 왼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그의 소방도끼까지 있긴 했지만 당신은 마찬가지로 권총도 있습니다. 뭔 소리야? 나에게 권총 있다고? 그러니까 쏴 죽이자고? 봅시다 한번. 차내가 헤어진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 손발이 맞아서 괜찮은 동료긴 했지만 부담을 지기 싫고 그렇게까지 해치기도 껄끄럽다. 거짓말을 치부한다. 물린 부위가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 적어도 지금 멀쩡해보면 아무래도 면역이 가진 자일 수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개의치 않고 동행한다. 동료의 왼팔을 절단한다. 격리시킨다. 식수한 양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 안에 동료를 격리시키고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팔 자르는 건 자살행위야. 팔 자르는 건 에바야. 살해한다. 권초로 편하게 보내준다. 자살을 종용한다. 자살하라고 한다. 지금 좀비한테 감염된 새끼한테 권총 넘겨주는 건 에바지. 그 새끼가 만변해가지고 씨 나보고 죽으라고? 너도 한번 죽어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쏘면 어떡해. 뒤가 없는 친구한테 무기를 주는 거는 멍청한 행동이야.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데 면역일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다녀. 같이 다니는데 애가 점점 이렇게 막 좀비가 돼가 막 이렇게 좀비 돼 할 때 팡. 그러니까 감염이 딱 확인되면은 바로 쏴 죽여버리는 거지. 갑자기 변하는 타입이면은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 아 이봐 이거 말하려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비한테 물렸어. 근데 나도 어떻게 으아! 야 그러면은 너무 막장인데 씨발. 일단은 그냥 같이 지내다가 좀비가 감염됐다면 죽일 것 같아. 가장 비슷한 게 4번이 있네요. 4번. 가장 비슷한 게 4번. 당신은 붙잡은 불량배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이 뜰빵이! 당신이 정신 차리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 있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면서 금리를 드러내며 당신의 이마를 쳤습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이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좀 챙겨줄까?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고는 어떠냐고 묻자 그들이 난처해 하더니 자신의 두목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더 당황해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봤던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일단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집단에서 저를 납치한 채 영입을 시도하네요. 보스가. 자,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합류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붙들린 상태라면 체념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게 오히려 사용할 확률이 높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불량배들과 어울릴 수 없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산채로 좀비밥이 되었기 뻔하지만 거부한다.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렸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들어가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 거 아예 독하게 마음먹고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 안에서 입지를 붙인다. 나 같으면 일단 들어갔다가 좀 지내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그냥 계속 눌러서 지낼 것 같은데? 얘들이 생긴 것만 이렇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친구일 수도 있어. 얘들 막 공기놀이하고 은근슬쩍 챙겨주고 어이 띨빵이 이거나 먹으라지? 이러면서 딱히 너를 위해 챙겨온 식량은 아니라고 띨빵이 이러면서 그런 애들일 수도 있어. 의외로 일단 밑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맘이 안 들면 런하고 맘에 들면은 들어가 지낸다. 1번 당신은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캠프 천막이 있었고 중앙에는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에 캠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평상대를 방수문은 죄다 찢어져 있었고 안에 침낭솜도 터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치는 시체들 뿐이죠. 아무래도 이 냄새가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 아직 살피지 않았던 천막 쪽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를 향해 총을 겨눴죠. 잠깐 기다리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온 노인은 아무래도 그곳에서 먼저 도착해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이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빈 듯합니다.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고 투항하는 의사를 내비쳤죠. 젊은이 그냥 지나갑세. 응? 굶은 지 일주일이나 돼서 먹을 것도 없다네. 일주일이나 굶었어? 어떻게 할까요? 절름발이를 위협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노인은 절름발이에다가 일주일 동안 굶었어. 나한테 지금 총까지 있어. 그리고 노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저 가방 안에 총을 숨겼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인이라고 다를 건 없으니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가방을 확인한다. 물건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 분명하다. 노인에게 총구를 들이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우선 총구를 겨누고 다 털었냐로 물어본 후 다음에 이곳을 마저 살펴 딱히 특별한 게 없다면 노인에게 해코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다. 이런 노인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상궂다. 우리의 돈 그룹으로 영입하는 건 어딜까? 절름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냥 내치긴 그렇다. 영입하는 건 모르겠지만 적당한 물과 식량을 쥐어드리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수색하러 와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돕는 일이다. 일단은 이건 아니야. 노인은 영입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면은 노인은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해. 내려놓으라고 하고 털진 않을 것 같아. 아, 털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노인 만났다? 나는 수색하고 그냥 헤어질 것 같아. 해코진 안 할 것 같아. 노인이 우선 먼저 제시했잖아. 해코진 안 하고 그냥 벗어난다. 당신은 주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퍼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검붉은 선열이 허공으로 튀어올라 이내 주택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진 좀비가 이내 털썩 쓰러졌고 아무래도 생전 부부였는지 둘이 복도에 엎어진 채 왠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과 얇고 가는 손 둘은 부패가 진행되어 하얗단 살갗지에 약지에 끼워진 반지 등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당신은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겁에 질려 당신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눈을 감고 벌벌 떨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부를 죽인 거지. 좀비 부부를 죽이고 나서 애가 왜 있어?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래잖아. 부부가 좀비가 된 지 한참 됐잖아. 근데 애가 어떻게 살아있어? 숨어 있었던 거라고? 여태까지? 좀비가 된 부부한테 공격 안 받았지 어떻게? 상황이 납득은 안 되지만 좀비 부부를 죽여버리고 애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이를 데려가봤자 식량과 식수만 축낼 뿐. 여기다가 두고 저택을 빨리 빠져나온다. 아무리 그래도 아리인데 두고 가기엔 너무 그러니까 달랜 후 동행할지 물어본다. 그룹에 책임질 여력이 없다. 적당한 식량과 물 정도만 대충 앞에다 던져놓고 간다. 아이를 데려가 그룹에게 인간성을 추구하는 파벌 쪽으로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내 입지를 굳힐 수 있겠지. 그럼 이후에 내 영향도 커질 것이다. 아, 이거는 이제 아이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날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영향력까지 끼치게 한다. 이게네요. 아이를 속이고 데려가서 약탈자 무리의 인신매매. 데려가서 강제로 훈련시킨다. 키키키키 마침 지루했는데 잘 됐어. 씨발. 이게 뭐야? 초메테? 데려가자. 애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그렇지. 애를 살려놔야지 후속작이 나와. 좀비 영화 클리셰. 애가 있어야지 살아남아. 당신 머리에 총구가 거녀졌습니다. 어이!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가 미처 2인 1조의 다른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당신은 채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멈췄어야 했습니다. 관자놀이의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꼈다가 사라져도 눈을 흘겨보니 그것은 총구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바로 죽일 거야. 내가 아무리 재빨라 총알보다는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일 거라고. 당신은 특수요원이 아니고 머리에 총구를 붙잡아 다른 쪽으로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잘 들어. 오늘 내 놈들의 기지를 습격할 것이다. 일러 바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내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낸다면 너랑 투항한 놈들은 살려주겠다. 가서 일러 바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사라졌다고? 와, 이제 존나 착한데? 야,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나한테 총구를 겨누고 자기 계획을 전부 다 얘기해주고 갔어. 뭐야? 결국 이렇게 된 것인가. 일러 바치거나 투항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 그룹을 미리 떠난다. 적어도 생포당할 일도 맞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무슨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돌아가서 일행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투항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적어도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것이니. 차라리 이것은 기회다. 어차피 돈독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니 기왕 붙을 거 갈아타는 게 좋겠다. 2번 아니겠니 얘들아? 4번도 괜찮고. 근데 얘네들이 얼만큼 그렇게 센 줄 모르잖아. 아가리 터는 거 봐서는 지들이 총을 다 가지고 있나 본데? 투항시키려는 거 보면 쟤네도 싸우기 싫어하는 거라고? 그런가? 체력을 키우자라고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나 일단 얘기는 할 것 같아. 너네 투항할래? 투항하면 살려준다는데 아니면 맞서 싸울래? 이렇게 물어보긴 할 것 같아. 동료들한테. 자, 당신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일어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용건 있으세요? 약간 당황한 낯으로 안경 쓴 상대방이 당신에게 경계심을 품은 건지 거리를 벌린 채 좁히지 않길 바라는 듯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차림을 보아하니 그는 의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홀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깨에 두른 가방 사이에 뼈톱들이 튀어나와 있었기에 추측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자신의 가방에 온 것을 의식한 건지 인상을 구기고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난 같이 갈 생각도 없고 특히 털 생각이라면 다가오지 마세요. 어쩌죠? 의사가 그룹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 이런 상황에서 의사 필수지.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인재, 의사, 군인, 소방관. 일단 영입 시도는 해보겠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데려간다. 온갖 뛰어하는 말과 함께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 하니까 강제로라도 그만이다.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끌고 간다. 협조하는 듯 보이지 않고 게다가 획기적인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을 질 일이 늘 것이다.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인데 굳이 무리해서 영입할 시도는 없다. 권총으로 그를 위협하며 가방을 내려놓으라 협박한다. 의사라면 분명 의약품을 가지고 있을 테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일단 시도는 해본다. 일단은 얘기는 해본다. 침묵하는 수색자. 저는 침묵하는 수색자라네요. 생존 확률. 피해가 없다면 이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이러한 생각으로 하여금 섣불리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할 게 경계하는 스캐빈저 또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점과 똑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스캐빈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 당신은 피해를 영에 수렴할 정도로 안전을 추구한다. 나는 완전 피해가 없었으면 좋을 정도로 피해를 받는 걸 싫어한다. 따라서 이로 하여금 당신은 물자의 풍족함을 두고 보았을 때 절반의 생존율을 점합니다. 당신은 타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그 정도의 선한 영향력이 들지 않으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술했듯 당신은 타협적인 성향의 불의를 지켜볼 때 짙게 드러나곤 합니다. 경계하는 스캐빈저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줄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피해가 없는 동시에 이득도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경계하는 스캐빈저보다 악행과 거리가 먼 편이지만 부득이한 정찰자만큼 불의에 대해 자극받지 않는 편입니다. 나쁜 상황을 보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면은 딱히 도와주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대응합니다. 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안 해주고 내 생명만 소중하다. 지금 살아남으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물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